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월요일 1부는 도전하는 청춘들의 직업체험기죠.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세무 운영 업무를 담당해줄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 직무 1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유통세무 업무 경험자나 세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성기업에서는 경영관리와 상품기획, 제품개발과 회계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BH에서는 글로벌 재무팀에서 원가 파트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동종업계 경력자나 ERP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PC에서는 그룹 교육을 담당할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HRD 관련 업무 7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께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할 직업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할 직업은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입니다. 아, 네, 성우요. 성우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목소리로 많이 기억을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오늘의 직업으로 성우를 택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어릴 때 만화 속 성우분들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어린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했고 좀 더 찾아보니까 타고난 목소리뿐만 아니라 노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직접 취재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우라는 직업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니버스 2기 성우 최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한국성우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성우란 미디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플랫폼, 핸드폰, 또 모바일, 핸드폰이 모바일이죠. 그 다음에 UCC, 그 다음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오디오로 또 텔레비전 뒤에 캐릭터 뒤에서 목소리로만 우리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연기자입니다. 성우들의 현장은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러나 성우들의 현장 전에, 녹음 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하고 옵니다. 더빙 때는 더빙할 화면과 그 다음에 대본을 전해봤습니다. PD들로 하여금. 그러면 그걸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연구도 합니다. 물론 배우들 다 똑같이 하고 또 탤런트나 아니면 영화 배우들은 또 그 현장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성우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현장에서 녹음실 앞에서 마이크 앞에 씁니다. 그리고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더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되게 높습니다. 성우들은 치장을 하거나
뭐 독특하게 뭔가를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이 대본 하나면 되거든요. 이 대본 하나 갖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더빙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성우협회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네. 항상 방송국에서 방송 컨텐츠가 일어나는 건 제일 첫 번째로 교육이 베이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방송의 컨텐츠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티브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그래서 2016년도에 교육부와 직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두루두루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우의 진로 교육이긴 하지만 성우 공부를 하면요, 연기자도 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우의 연기를 배우다 보면 성우의 연기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물론 행동이라든가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됐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판명받고 있습니다. 브리핑하거나 면접하거나 많은 곳에 가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어필을 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도 학생들도 또 다른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도 성우가 좋아서 성우의 말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갑니다. 성우가 될 수 있는 방법 참 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그 전속 생활에서 배출할 수 있는 성우들이 프리로 선언하고 나오는 성우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서는 정말 없죠. 그만큼 20명 정도 성우들이 1년에 합격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KBS, EBS, 투니버스, 대원, 대교 이게 5군데가 소수로 뽑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딱 5군데의 방송국에서 공채에 뽑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저희가 6, 70년 동안 계속 쭉 내려온 전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그걸로 70년 동안 우리가 명맥을 이어온 터라 그렇게 이제 회원들, 성우들의 수가 또 많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방송국에서 성우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더빙도 없어지고 오디오 드라마도 없어지고 그래서 많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4차 산업이 막 계속 발전되고 난 다음에 매스미디어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서 모든 미디어에서 성우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인공지능과 사람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기업들마다 딱 정해진 게 목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성우들이 다시 한번 이 컨텐츠를 위해서 다시 쓰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성우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잠시 또 성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자, 영상을 보니까 직접 체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좀 상상을 하고 있다가 가서 직접 체험을 해봤을 때 분명히 상상과는 다른 점도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상상했던 성우의 모습은 어떤 역할이든 척척 소리를 낼 것만 같았는데요. 네. 직접 최재호 성우분을 취재를 하고 보니 상황에 따라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지 발성법이 미세하게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발성법을 쓸 것인지 보다 좀 더 섬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은지 학생은 좀 어떤 걸 느꼈나요?
네, 성우는 직업 선호도가 국내 직업 중에 5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직업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근무 환경에 나가보니까 성우분들의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일하면서도 즐겁게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재우 성우님이 다시 태어나도 성우가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영상에서 보면 굳이 꼭 성우를 꿈꾸거나 성우로서의 진로를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성우 교육을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은지 학생? 네, 성우협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우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우 교육이라는 것이 발성과 발음을 정확하게 연습하고 또 익히는 교육이라서 네. 저희도 살짝 받아봤습니다. 예. 근데 꼭 성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아나운서나 캐스터처럼 정확한 발음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좀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던가요? 네, 저는 발성법에 따른 교육을 받아보았는데요. 네. 배의 끝부분의 근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서 그런지 저는 익숙지 않아서 소리를 내는데도 어렵고 많이 맑은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여러 번 해본 결과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성우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아니더라도 성우의 발성법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교육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좋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성우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육 과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성우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방송 아카데미를 통해 현역 성우들에게 교육을 받은 뒤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성우가 되는 경우인데요. 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KBS와 MBC 방송 아카데미를 비롯해 전문 성우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인가 기관까지 합쳐서 총 20여 개 정도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자세한 전국 교육 커리큘럼과 공채 시험에 대한 정보는 방송 아카데미 사이트에 각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우라는 직업이 사실 목소리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을 칠 때 다른 스펙이나 외모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목소리만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EBS의 경우에는 따로 나이나 학력에 제한이 없이 목소리만으로 성우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투니버스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남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필, 면제자에 한해서 선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발 기준은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성우 공채 요강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목소리만을 보고 좀 진입 문턱이 낮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년 기획단이 만나본 성우라는 직업, 어떤 매력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이 성우분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목소리 연기가 변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성우분들도 나이에 따라서 목소리가 점점 변화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 시절을 남겨두고 또 기억하는 것처럼 성우분들은 작품 속에 자기의 목소리를 남겨둘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성우는 정년이 없어서 60세가 넘어서까지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20대, 40대, 60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작품 속에 남겨두고 또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정년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부럽고 인상 깊습니다. 자, 하연 학생이 느끼는 성우라는 직업 어떤 매력이 있었나요? 네, 성우는 무궁무진한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는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로봇들을 연기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로 캐릭터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그 캐릭터가 되어보고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성우분들이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이 성우란 직업의 특징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출퇴근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성우 취재를 하면서 전속 기간을 거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성우분들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과 병행할 수도 있고 여가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이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에 비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점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점을 들어봤고요. 좀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은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여유롭고 여가 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아서 작품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성우분을 만나서 또 궁금한 이야기 들어봤다고 들었는데요. 자, 영상 보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공채 성우 박신희라고 합니다. 그 캐릭터에 어떻게 하면 딱 맞춰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평소에도 성우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우들은 여자 성우는 여자역, 남자역, 소녀, 소년, 성인 여자, 아줌마, 할머니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그 캐릭터 연구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다 이렇게 들어요. 저 할머니는 말투가 저렇네? 꼬마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소리가 나오는 방향이 달라. 저 할머니는 되게 저음이시네. 목소리가 괄괄하시네. 저 애는 되게 목소리가 맑고 저 애는 약간 허스키한데 되게 귀엽다. 어떻게 소리가 나올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요. 네, 그러한 발성법이나 말투 같은 것을 평소에 다 이렇게 주워 담아 놓는 거죠. 그러다가 캐릭터를 딱 봤을 때 이 아이의 성격은 어떻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캐릭터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전 신방과를 전공을 했는데 원래 아나운서 리포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 전에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했는데 라디오 드라마를 할 때 그 희열 있잖아요. 감정 표현을 하고 연기를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영과를 가고 싶었지만 당시 그때 연영과를 나와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방과를 가라고 해서 신방과를 갔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리포터 준비를 했지만 저는 계속 연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알아보던 차에 평생 연기할 수 있는 직업 성우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외모를 떠나서 학벌을 떠나서 연기만 잘하면 이 성우란 직업은 정년퇴직이 없이 평생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공채 시험을 봐야 되네. 그래서 공채 시험을 보려면 아카데미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를 다니고 공채 시험을 치고 운 좋게 빨리 합격을 해서 성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연기 공채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전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화책을 보면 캐릭터가 확실하고 대사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만화책을 보면서 대사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글자만 보면 다 읽었어요. 약간 병적으로.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은 광고도 있잖아요. 광고 글자를 하나하나씩 다 읽어요. 책만 봐도 다 읽어요. 그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이 발음이 이걸까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평소에 발음이 정확해지고 발성도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성우가 되게 빨리 된 편이에요. 성우를 하려고 짐 싸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에요. 근데 서울 올라와서 성우 지망생 시절에 돈도 없고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희망이 있었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우 공채 시험은 많지 않고 경쟁률은 엄청 높은데 내가 과연 성우가 될 수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전 3년 정도 성우 공채에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공채에 합격하는 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그런 거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꿈과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도 많고 즐거운 시기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다 연기의 자양분이 돼요. 그거를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게 나의 연기의 밑거름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우란 말의 요리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잖아요. 성우들이 이 감정을 얼마만큼 넣느냐, 슬픈 감정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대사 한마디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성우는 말의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박신희 성우님을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이 성우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성우라는 직업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목소리가 좋아서만은 안 되잖아요. 네, 성우는 풍부한 감성과 센스를 타고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같은 얘기를 해도 재미있게, 감동적이게 표현하는 사람이 성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력이나 독해력, 순발력도 요구되는데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노력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영 학생이 봤을 때 성우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성우가 갖춰야 할 능력은 목소리로 표현하는 능력과 그걸 또 연기로 하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캐릭터의 호흡에 맞추어서 목소리를 내고 상황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연기를 즐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소 감정이 없는 대본을 읽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성우라는 직업이 상당히 좀 역사가 긴 직업인데 지금 이 성우 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교통수단의 안내방송, 각종 기계를 통한 목소리 서비스, 이북 녹음, 미술관의 작품 해설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처음 시작된 베리어 프리 영화제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화면 해설을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 해설, 북 내레이터 등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라디오의 전성기가 끝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성우 시장은 앞으로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연 학생. 네, 현재 성우를 지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우 공채 시험의 경쟁률이 항상 세 자릿수를 가뿐히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도 200에서 300대 1이고 600대 1을 넘는 경우도 많아서 성우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언더성우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앞서 최재우 성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방송사 공채 시험을 합격해야지만이 성우가 될 수 있는데요. 방송사의 규정대로 전속 계약을 거쳐 프리랜서가 된 뒤에 한국성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우를 꿈꾸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좀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보다 합격에 많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성우 공채 시험은 매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준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재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따라 해보고 내가 성우라면 어떤 식으로 독창적이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성우가 노래 실력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우라면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노래 실력을 제 장점으로 어필할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과 노래 실력. 하영 학생.
네, 제가 성우를 지망하는 지망생이라면 제가 한 영상 매체에서 본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자 캐릭터의 목소리를 내는 성우분이 알고 보니 남자 성우분이셨던 경험을 보고 네. 전 그 영상 매체를 보고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경쟁력 있는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성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우라는 분들이 다재다능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좋은 목소리는 기본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부분이 어느 정도 성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하연 학생? 네, 성우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요. 성우는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발성, 감정 표현, 표정 연습 등 다양한 연기 훈련도 필요하고요. 더빙을 할 때 장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입모양이나 대사의 길이 그리고 표정을 일일이 맞춰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은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면 성우를 준비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원래 발음이 좋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얘기할 때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성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고난 목소리나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성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성우를 만드는 건 결국 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성우 두 분 역시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지금의 멋진 목소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이 있어도 분명히 노력도 필요합니다. 연기도 잘해야 하고 또 노래 실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자,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하영 학생? 네, 성우가 되고 나서도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캐릭터를 찾고 표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걷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동물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유심히 관찰하여 캐릭터의 성격을,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관찰 능력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 기획단이 만난 성우라는 직업. 아까 박신희 성우님께서는 말의 요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연 학생은 이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성우를 카멜레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카멜레온은 감정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처럼 성우라는 직업도 목소리로 감정을 연기해서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과 함께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취재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성우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하영 학생. 네, 제가 성우가 된다면 저는 아마도 동물 캐릭터를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은 동물은 강아지인데요. 네.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하게 잘 관찰해 보면서 감정에 따른 강아지의 소리를 잘 표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연 학생. 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잘 몰라서 게임 성우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성우는 목소리에 따라서 게임 캐릭터의 성격이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우가 된다면 게임 성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연기한 캐릭터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신기한 경험일 것 같고요. 캐릭터는 이왕이면 제 성격과 반대되는 뭐 반항하나 악역이나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좀 지하철의 안내 멘트를 한번 녹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요. 성우라는 직업이. 자, 오늘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직업 취재, 성우라는 직업 취재를 해봤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하영 학생? 네, 저는 성우 공채 시험 경쟁률이 왜 그렇게 높은가를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많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혹은 유럽과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는 더빙 쿼터제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빙 쿼터제란 자국어로 더빙을 하지 않으면 영상으로 제한하게 하는 그런 법률적으로 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으로 더빙 쿼터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법률이 진행이 되어 많은 성우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더빙 쿼터제 알겠습니다. 은지 학생? 네, 저는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공부할수록 공채 시험의 높은 벽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성우 지망생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요. 성우협회에서는 성우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협회 자체적으로 성우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성우 지망생분들은 꿈을 잃지 마시고 다양한 곳에서 세상을 이끄는 성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직업 체험기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청년기획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